안녕하세요. 오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분석 발표를 맡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배우 우빈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저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 연구 그리고 시장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에서 나왔고 최근 3달간 저희가 국내 자율주행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이해를 위해서 자율주행 핵심 업체들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 동향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레벨 2에서 발전한 형태인 레벨 2 플러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3단계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사실 L2 단계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보조 기능인데 이 기능들이 보다 더 고도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업계 자체가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법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산업 내 관련 업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레벨 3 자율주행은 내년까지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2030년쯤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업체 간 활발한 투자와 파트너십입니다. 주요 업체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업체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역대 최고의 규모를 투자에 집행하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 전문 업체인 앱티브와 조인트 베처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또 요구가 되고 또 V2X와 HD맵 같은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활발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율주행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별도 조직인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최종 관문인 국내 관련 법규, 규제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 조사를 하면서 주요 업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각 기업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현행 법규로 인해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에서 필수적인 HD맵 같은 경우에는 HD맵이 말 그대로 그 지도, 정밀 지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우리나라에 제정되었던 국가 보안 관련된 지도에 관련된 제약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HD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데 다양한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간의 합동 연구나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규제 특구 지역을 지정을 하고 K시티를 설립을 하면서 시범 테스트 확대와 상용화를 장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장은 K시티, 지금 경기도 화성에 설립되는 K시티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은 특성상 자동차 산업 플레이어들의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OEM, 그리고 주요 1차 공급사, 그리고 IT 업체, 통신사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자율주행 생태계의 큰 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수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주요 플레이어들과 협업하는 형태로 이런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그리고 1차 공급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오버뷰를 한번 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글로벌과 비교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사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자율주행 분야별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모비스는 만도와 더불어서 인지 분야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M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HD벨,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했던 그 IT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에서 필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트론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인베디드 플랫폼 공급 업체로서 추후 자율주행에서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이 분야까지도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자율주행 분야에 모여서 이렇게 현대차의 경쟁력에 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그 협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인 IT 업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된 IT 업체들과 그리고 통신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주행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 같이 전통적인 전자부품사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기존 사업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메모리 장치, 프로세서,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의 부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전형적인 플랫폼 사업자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이 자율주행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케이스인데요. 이들은 플랫폼 역량을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토탈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러한 나중에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인카 페이먼트까지 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커넥티드 분야까지 이어진다면 좀 우위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시장은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선제적인 5G 공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정부 유관부처 그리고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IT 업체들과도 협력을 하여서 5G 기반의 환경에서 V2X 기술을 활용한 레벨 4 기술을 계속 시험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업체별로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차는 단연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 OEM입니다. 이미 ADAS 기능이 적용된 모델이 확대되고 있고 또 프리미엄 라인인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량 중에서 가장 발전된 ADAS 기능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리고 HDA2 주행 보조 기능을 이번에 GV80에 탑재를 하면서 국내 법규 그리고 규제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고도화된 그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양산차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벨 4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를 하여서 V2X 기술 또한 확보하는 중이고 그리고 또 먼 미래에 운전자가 정말로 운전석에서 자유로워지는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를 하여서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시트 배치 그리고 또 자유로워진 시트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허그 에어백 기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의 ADAS 기능 중에서 가장 발전된 고도화된 기능인 HDA2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전의 HDA 전 단계에서 좀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현행 법규상은 운전자가 스티어링에서 손을 떼지 않는 조건 하에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하면 센서를 통해서 주변 차량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서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인터체인지나 분기점 진입 시에는 자동으로 속도를 감소시켜주고 또 코너 또한 미리 감지를 하여서 주행 속도를 감속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주변 차량의 끼어들기 또한 감지를 해서 또 선제적인 반응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질감 없는 주행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또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방향지시 등 조작 필요가 없이 차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필요한 경우에
차선 변경을 그때그때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능으로 더 고도화되어서 나중에는 HDP, 고속도로 주행 파일럿 기능으로 양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SCCML이라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또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기능인데요. 에이다스의 주요 기술이자 2019년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술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갖고 평소에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차가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이 기능을 작동할 때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흡사한 패턴으로 이 자율주행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퓨전 기술이 활용이 되고 또 운전 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어 컴퓨터로 보내서 이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추출을 하고 실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앞서 언급되었던 HTA2 기능과 함께 묶어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ADAS 레벨 2를 넘어서서 레벨 2.5 단계 또 레벨 2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대자동차의 기능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미래차 산업 로드맵을 좀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내년인 오늘 2021년에는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을 양산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고 또 2023년까지는 플릿이나 아니면 군집주행 같은 일부 특수 목적의 차량에 대해서 레벨 4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이 레벨 4 자율주행이 승용차 일반 부문까지 확대되기까지는 2030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이다스 기능이 고도화되는 시기라고 보았다면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될 계획이고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도심 자율주행이 계속 더 확대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차 공급사 중에 저희가 만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만도는 에이다스에 있어서 국내 선도 업체로서 에이다스 비율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주요 성장 동력으로 에이다스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 1차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에이다스를 통한 매출 비중이 4%에서 많게는 10% 정도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총 매출액 기준으로 이미 12%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확보한 그 공급 물량, 수주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을 한 결과 향후에는 총 15% 이상의 매출을 에이다스에서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 자율주행 레벨을 레벨 2의 고도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레벨 4나 5 이상은 좀 먼 미래로 보고 있고 이러한 동향은 에이다스 최대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술을 좀 인하우스로 개발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각 단계에 집중을 해서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측위, 판단, 제어로 나뉘는데 이미 인식 분야에서는 라이더를 제외한 레이더나 카메라 같은 센서 기술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판단 영역 중에서 예측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좀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로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티어링, 브레이크 그리고 샤시 사업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실제로 제어를 수행하는 이 액추에이터 쪽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해외 다른 1차 공급사들과도 차별되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율주행은 센서가 인식을 하고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ECU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정보로 액추에이터가 실제로 움직여서 차량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 단계인데 이 기능을 다 수행을 하려면 센서, 컨트롤러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만도는 세 가지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다만 특이나 이 매핑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우스로 기술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D맵이나 V2X 관련해서는 LG U+, 네이버 랩스 같은 업체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 기능과 너무 겹쳐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결론적으로 만도는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1차 공급사로서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특정 부품, 이 특정 제품이라기보다는 좀 통합된 시스템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현대기아에 집중되어 있는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또 시장 또한 해외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IT 업체 중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통적 자동차 업체로서 이 자율주행에 투입한 그 신규 플레이어들은 모두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에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자율주행 영역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 부분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저장 장치, 그리고 반도체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위한 고용량 메모리 칩과 프로세서, 그리고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은 당연히 자율주행에서도 필수적인 부품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같은 다른 삼성전자의 타 제품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의 자율주행 도입 레벨에 맞추어서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리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는 현재 삼성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영역이었는데요. 2018년인 삼성에서 자율주행에 처음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던 이 초창기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자율주행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 SSIC라고 하는 삼성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센터를 주요 국가에 설립을 해서 3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자율주행 연구 개발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실 그 하만 인수를 통해서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을 CES에서 공개를 하면서 단기적인 자율주행 성과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이후로 삼성에서는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큰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고 또 과거에 전망했던 완전 자율주행 시기가 점차 2030년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서 아마도 보다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지 올해 8월에는 드라이브라인 플랫폼 개발팀을 해체를 하였고 미국과 독일 내에 있던 SSIC를 셧다운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전략 방향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의 2차 공급 업체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동안 영위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OEM과 그리고 1차 공급사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의 부품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 내에서 1차, 2차 공급사의 관계와는 좀 다르게 OEM에서 직접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에 맞춘 요구 수준에 맞는 메모리 솔루션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제품 공급을 진행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우선 네이버 그룹 산하의 네이버 랩스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설립에 있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투자는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의 주요 자율주행 기술 역량을 보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각 기술에 자사에서 개발한 명칭을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핵심 역량인 어크로스와 어라이크 매핑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술 이해에 앞서서 맵에 대한 이해가 잠시 필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말하는 맵은 모두 다 디지털 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맵에는 총 3개의 분류가 있고요. 하나는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법지도 내비게이션 맵이 있고 다음으로는 에이다스 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레벨 4 단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HD맵이라고 부르는 정밀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법 지도와 그리고 에이다스 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도로 단위 구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HD맵에서 정밀 지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선과 그리고 교통 신호 그리고 도로 표지판 정보가 다 포함이 되고 또 차량에 대한 포지셔닝, 이 정밀 측위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면서 또 V2X와 함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중에서도 HD 맵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 MN소프트, 네이버 그리고 SKT 이렇게 세 업체가 있습니다. M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전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맵 데이터를 모두 다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의 특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맵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의 맵 구축 기술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어라이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는 항공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항공 사진을 높은 정밀도로 중복되게 찍어서 이 항공 사진 자체가 좀 컴퓨터 비전과 비슷하게 스테레오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각 픽셀을 각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밀도도 센티미터 단위로 꽤나 정밀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은 리소스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부분은 맵핑 기술 중에 중요한 것이 맵을 한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맵을 구축했을 당시에는 도로가 운행이 가능했는데 도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통제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정보가 HD 맵에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통제된 도로에 그냥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맵을 업데이트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그 맵 업데이트 기술을 이 어크로스 기술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크로스 장비가 달린 차량이 어라이크에서 구축된 HD 맵을 기준으로 주행을 하다가 맵과 차이가 있는 정보를 발견을 하면 그때 이것을 인식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크로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맵 구축 자체가 아니라 변화가 생긴 부분을 감지를 하는 그 체인지 디텍션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 매핑 기술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미래 도시상을 그려낸 게 바로 ACT입니다. 이 ACT는 특정 솔루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컨셉추얼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바꿀 수 있는 도시의 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HD 맵과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우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마트 시티와는 뭐가 다른 점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스마트 시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는 차가 없는 도시, 저희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나를 태우러 오고 그리고 이 로봇이 물건을 배달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새로운 도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일부 시범지구를 설립을 하였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 이런 곳에서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고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에서 말하는 ACT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플랫폼과 그리고 HD 맵이 있으면 굳이 도시를 새로 짓지 않아도 이러한 스마트 시티와 같은 그 도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전 세계 첫 5G 상용화로 인프라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저희 국내 통신사는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는 SKT가 가장 우위를 갖고 있고 또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LG U+가 가장 넓은 광대역 커버리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사 같은 경우에 모두 직접적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커넥티드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KT의 자율주행 시장 접근법을 보시면 SKT는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었을 때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 그리고 OTT, 카커머스나 아니면 음악 스트리밍, 광고 등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HD 말씀드릴 때 제가 SKT도 매핑 분야에 진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역량이 중요합니다. 네, SKT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역량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어플인 T맵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을 내세운 플랫폼 역량 또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율주행 이니시티브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즉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을 정부 과제를 수행을 함으로써 좀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T 같은 경우에는 V2X와 그리고 HD맵 분야를 모두 다 섭렵하게 된다면 단순히 맵만 구축하는 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T를 보시면 KT는 앞서 저희가 HD맵이라고 총칭되었던 자율주행 지도를 다이내믹 맵이라고 해서 KT에서는 LDM, 동적 정밀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그 정적인 정보에 더해서 도로 위의 교통이나 날씨 아니면 돌발 사고 같이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정보들을 연동을 해서 맵에 반영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KT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CV2X 기술은 일방적으로 센서가 주변을 감지해서 차량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는 다르게 차량과 그리고 도로 인프라 그리고 보행자 등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신 기술로서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에서 핵심이 되는 협력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ITS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과 협력을 하여서 수행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의 역량입니다. 이 CITS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 관리,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또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물류나 보안 그리고 의료, 공공시설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이미 제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결론적으로는 OEM과 1차 공급사들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에 맞는 차량을 양산을 하고 또 ADAS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레벨 3 이상의 기능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좀 해외 경쟁사 대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추후 각 계열사에서 현재 확보 중인 이런 자율주행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면 시장의 판도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 1차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 중인 ADAS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또 고객사와 시장을 다각화하는 방면으로 좀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IT 업계와 그리고 통신사는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자율주행에서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찾으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맵 구축이나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 이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서 그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자율주행 산업 내 주요 플레이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서로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친환경적인 자율주행 생태계를 더 구축시키고 발전시킬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 일단은 저희가 분석 발표를 통해서 이 미래차 자율주행이라는 게 단순히 차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동했던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단순히 어떤 차량의 기능뿐만 아니라 통신을 통한 다양한 소통들, 거기에 정밀한 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변신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좀 그려지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설명이 너무 좋았기에 질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도 될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실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의 미래차 어느 정도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만나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왔으며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편의를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런 정도로 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운전을 정말 안 해도 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시점이 오기까지는 아마도 10년 이상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변화가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래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급한 사항으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발표 감사드립니다.